네, 안녕하세요. 미래가 보이는 라디오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포맷을 좀 더 재밌게 바꿔서 새롭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 가져다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회인 만큼 미보라에서의 포맷에서는 하지 않았던 그동안 우리 김동연 후보님의 어떤 진솔한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오셔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궁금한 질문.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죠. 지금의 이 정치판과 대선 전국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20년 넘게 우리 사회에 축적되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거대 양당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 틀에서 정치하셨던 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돼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퇴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절실한 마음, 나라를 바꿔서 새롭게 경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되고 안 되고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제 꿈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 비전에 맞게 또 발전하면서 선진국이 되고 국민들은 그 속에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우리 젊은이들 일해서 돈 벌고 집 사고 결혼하고 아기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의 판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가 뭐 중요하냐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오셨지만 저희는 후보님이 꼭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또 국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리더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책 역량일 수도 있고 그 정책을 실천에 옮길 수도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끝간데 없이 싸우고 있어요. 만인의 만이라는 투쟁, 내 편 아니면 적, 이와 같은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솔직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어떤 통합의 리더십. 다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 그다음에 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건데요. 후보님 좀 인간적인 면을 알고 싶어서요. 후보님 지금까지 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실까요? 궁금하시죠? 공무원 생활을 34년 했습니다. 처음에 15년은 뭔지 모르고 했어요. 그냥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는 거창한 표현보다는 어렸을 때 당했던 가치 박탈에 대한 보상, 또 나름대로의 자기 개발의 의지, 출세 그랬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공무원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였었어요. 그 이후에 20년은 그 생각이 제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그 이후는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관 됐을 때, 부총리 됐을 때, 대학 총장 됐을 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물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만 분명한 자기 중심을 잡고 그 일을 했을 때가 행복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한순간 딱 집으려면은 글쎄요.
잠깐만 스톱.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너무 기습적인 질문을. 그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약간 좀 이모셔널해질 것 같아서 사모님 첫 만남, 사모님과 결혼. 그런 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막 매 순간 행복하면 너무 이건 저 재미없는 질문이 답이잖아, 그죠? 매 순간이 행복했다. 예, 한번 다시 그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중심을 잡은 뒤에는 그 힘든 상황도 많이 있었지만 거의 뭐 매일매일의 생활이 저는 즐겁고 행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제가 열정을 바칠 때 행복했어요. 뭐 개인적으로 글쎄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너무 많은데 저희 집 큰애하고 제가 미국의 월드뱅크에 근무하면서 워싱턴에 살 적에 그 고2, 3 때인가요? 그 캠퍼스 투어를 간 적이 있습니다. 캠퍼스 투어는 자기가 진학하려고 하는 대학에 미리 가서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런 과정에 몇 개 대학을 쭉 차로 가는데 가는 차 안에서 저희 큰애에게 제가 그 인터뷰하는 사정관이 되고 이제 그 큰애는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모의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연습을 좀 제가 운전하면서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우리 학교 지원하느냐, 뭐 가장 힘들었을 때 언제냐 그런 지원하는데 그 중에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대학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왜 존경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무심코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집 큰애가 저를 가장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아빠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하게 하고 싶은 일 찾으면서 여기까지 온 곳에서 자랑스럽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답을 듣고 우리 큰애에게 아무런 내색 안 하고 무심코 넘기는 척하고 다음 질문 넘어갔는데 마음속으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드님 얘기하시니까 또 제가 울컥하네요. 아닙니다. 네. 좀 연결되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순간 말씀해 주시겠어요? 팔 년 전에 저희 집 큰애가 세상을 떴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애입니다. 그때 27살 5개월이었고요. 대학원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 가려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국제기구 근무할 때인데 갑작스러운 병을 얻었습니다. 급성 백혈병을 얻어서 2년간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고 지금도 힘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어떤 일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희미해진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힘든 것을 지금도 똑같이 느낍니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 힘든 거를 가까운 가족에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힘듭니다. 제 아내나 제 둘째 앞에서 큰애 얘기하면서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 안 보이려고 애쓸 때가 힘듭니다.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제 버킷리스트는 제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철든 남자 대 남자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버킷리스트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하루만이라도 남자 대 남자로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25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한 26, 7년 전에 저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이장할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유골을 제가 직접 수습을 했습니다. 혹시 상할까봐 제가 손으로 흙을 팠어요. 아버지 유골을 제가 수습해서 이장을 하는데 시간이 늦어서 그 다음날 산소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장은 장례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유골을 하루 동안 모시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하고 하루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유골 수습해서 아버지 살던 집 쪽으로 가는데 무심코 제가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버지 총각 좀 사신 집으로 갑니다. 그러고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제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하루를 같이 있었습니다. 큰애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제 버킷리스트가 큰애가 떠나기 전에 제 버킷리스트는 중에 하나는 제 아들 둘과 아버지와 못 나눴던 남자 대 남자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애가 대학 캠퍼스 투어 갈 적에 존경하는 사람 볼 때 저를 대답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큰애가 세상을 뜬 데는 제 버킷리스트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애를 만날 거라는 꿈을 갖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제 책에서 쓴 것처럼 그때까지는 그 애가 생각하고 지지했던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쓴 책 마지막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있는 자리에 드리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씁니다. 아빠 맞아요. 이 길이에요 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가다가 언젠가는 그 애를 만날 그런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건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질문도 아니고 각본도 없었는데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그 책을 읽고 많이 울었었습니다.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아드님을 가슴에 품고 헌신하는 후보님께 여러분도 많은 응원과 관심을 계속 가져서 같이 아드님들, 더 많은 아드님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가 보이는 라디오 6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생 두 분이 보이는 라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벌써 생기가 넘칩니다. 이 학생들 지난주에 수능을 마치고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 왜 왔는가? 우리 김동연 후보님의 3호 공약이었던 교육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고 3학년 이희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특성화고 재학 중인 3학년 김지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 시간내줘서 고마워요. 오늘 후보님 처음 뵀는데 인상이 어떠세요? 마스크를 마스크 벗어야 돼.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푸근하시고 어. 약간 잘생기게 늙으셨다? 곱게 늙으셨다 약간 그런 느낌이 늙게 늙었죠. 그래도 좋은 얘기해서 고맙습니다. 잘 안 믿어지겠지만 저도 우리 학생 같은 시절이 있었답니다. 교육 공약 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내년에 처음 투표한대요. 그래서 정말 유권자가 되시는데 뭐 정치를 다 떠나서 어떤 많은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설레이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후보님 뵀으니까요. 뭐 교육에 대해서든 뭐 수능 보고 와셨으니까 궁금한 거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유롭게. 네.
일단 제가 그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폐지하고 내신으로만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부 국가 전형 위주로 수시를 운영한다고 들었었는데 이 정책을 생각하시게 된 이유를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짧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대학 입시 제도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이나 교육부에서 어떤 식으로 바꾼다고 해도 문제가 나와요. 제가 대학 총장도 했었거든요. 우선 우리 이수 학생의 질문에 답을 하자면 학종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좋은 취지와 의도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그 왜곡되거나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리고 그런 스펙과 학종 그 구성에 있어서 그 어떤 부모의 소득과 직업과 이런 것을 위해서 받는 영향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학종을 폐지를 하고 조금 단순화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마음은 아픕니다. 저는 학종이나 제가 대학 총장 할 때는 수시 100%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정하고 투명한 것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돌아가더라도 지금의 이 공정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종 폐지와 수시 단순화, 내신 중에 단순화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학종이 부모님의 영향이나 아니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적 지위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학종을 아예 폐지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통 다들 많은 입시 전문가분들이 세부 특기사항,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 각자 과목에 관련된 보고서나 발표를 하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생기부에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폐지를 하게 되면 이러한 활동이 전부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저는 이렇게 학생부를 채우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이 대학교에서 진행할 과제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폐지하게 되면 이런 대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사전에 경험하게 될 기회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좀 많이 걱정이 돼서 네, 네. 맞아요. 우리 이수 학생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공교육이 지금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이 문제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대학 입시 제도 개편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교육이 사회의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살아야지 사는 것에 따라서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명문대학을 꼭 가야 되고 왜 꼭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돼야 되고 하는 그 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단순히 대학 입시를 이렇게 바꿔 저렇게 바꿔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회부터가 바뀌어서 건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자기 노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상이 정당하게 주어지고 공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고서 단순한 제도 몇 개 바꿔가지고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그것은 어른과 기성세대 책임이 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수 학생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대학 총장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자 그것을 찾는 시도를 하게 해주겠다. 과목도 학교에서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 제시받아서 과목을 만들자 이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왜곡된 그 인센티브 구조로 인해서 이 학종이나 수시에 있어서
자기의 환경과 부모의 어떤 배경과 이런 것도 너무 많은 작용을 하면서 왜곡되는 게 큰 것에 대한 비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해도 제가 볼 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선 우리 사회가 공정과 투명성과 또 내로남불 또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는 문제, 부모가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우선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그런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이수 학생이 잘 지적해 준 것처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같이 그걸 보완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수 학생의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있는데, 내신이라는 게 아무래도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몇 퍼센트별로 나눠서 정해진 인원수만큼만 등수를 주는 건데, 그러면은 학교에 1등급이 있듯이 9등급 친구들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신만으로 대학을 간다 하면은, 내신은 정량 평가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 정량 평가기 때문에 내신으로 칼같이 숫자 크기대로 칼같이 잘라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럼 아무래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지. 네, 맞아요. 제가 학종원 폐지하고 내신 위주로 단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신으로 칼같이 자르는 것은 전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 총장하면서도 난 다 수시를 뽑았으면 좋겠다 했던 이유는 수능 성적 학교 성적으로 잘라서 뽑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요새 대학생들이 보통 대학생활을 5년에서 5년 반 정도 해요. 그러면은 그 좋은 시기, 그 인생의 어떻게 보면 황금기에 그 5년 정도의 대학 생활에서 그 대학 커뮤니티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좀 다양성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총장하면서 그래서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아주 다양한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 같이 어울리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성별로도 그렇고 또 소득 계층별로도 그렇고 장애인, 다문화 가족, 외국인 학생 다양하게 몰려있는 커뮤니티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사회 활동도 하고 또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하고, 이런 걸 저는 원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신 성적으로 칼같이 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그와 같은 아주 팽배한 학벌주의에 대한 부모와 주변과 환경에 따른 영향이 너무 크고, 그것이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그 자식에 대한 그 왜곡된 지원으로 인한 내로남불 우리가 봤듯이,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를 조금 평평하게 좀 골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수 학생이 그 제시한 내용들이 전부 맞는 얘기여서 이런 기틀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까 하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고3 학생이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정말 뭐라고 할까, 든든하네요. 정말 깊이 있고 조목조목 질문을 하니까요. 앞으로 또 공약을 만들 때도 많은 또 참조가 더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지연 학생은 특성화고 지금 3학년인데 네. 특성화고의 장점, 자랑부터 하나 해주시겠어요? 우선 특성화고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진로에 가깝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경영 쪽에 생각이 있어서 경영학과로 지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일반적인 교과 수는 부족하여도 기업과 경영이나 창업 쪽으로 배우니까 아마 저의 꿈에 더 진로에 가깝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보님 아마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창업 막 이런 쪽에 관심 있다고 하네요. 우선 저도 특성화고 출신이에요. 네. 아시는지 아니면 지금 처음 알아보는데, 저는 옛날 실험에 상업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고3 때 취직을 해가지고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바로 가지 못했고 집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소년 가장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대학은 취업하고 몇 년 뒤에 야간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낮에는 직장생활하고 밤에는 대학을 다니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창업이나 취업이나 뭐 창업에 대해서는 제가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자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고 지금 스타트업 기업이 그 벤처 기업이 우리나라에 32,000개가 있는데 그걸 제가 10만 개까지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 문제는 그래요. 저는 공부를 다 잘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란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대학 가려고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거꾸로 아무 때나 나중에 저희가 사회생활 하다가 원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학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창업 또는 사회생활을 빨리 하려고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저는 격려하고 싶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또 특성화대학교도 요새 대학 진학률이 높으니까 자기 꿈을 일찍 세워서 거기에 맞는 대학 진학하는 것도 격려해 주고 싶어요. 제가 대한민국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 하나만 져보고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도를 하지 못하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주변이나 남이 얘기하는 꿈을 자기 꿈으로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제가 총장할 때도 그렇고 고위 공무원하면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 그 학생들이 다양한 자기의 꿈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는 시도를 하게 할까? 그리고 그 시도는 쉽지 않아요. 하다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행착오를 어떻게 하면은 그 젊은 시기 또는 뭐 대학이면 대학 아니면 그 연령층에서 그 시도를 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좌절하면 다시 이렇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 꿈을 바꿀 수 있게 해주고 하는데 신경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이 얘기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적극 지지하고 또 저도 같은 특성화도 출신으로 반갑고 그렇습니다. 제가 특성화 출신이 몰랐군요. 우리 지연 학생 몰랐어요? 그 지금 이희수 학생, 김지연 학생 다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보면 뭐 현장 체험이라든가 실습이라든가 학교에서 체험 활동 거의 못했죠. 네. 많이 힘들었죠 지금. 좀 아쉽지 않아요?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대학을 다 지원을 했대요. 네. 6군데까지 원래 낼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장래 꿈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원래 제가 중학교 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꾸고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와보니까 저는 이 프로그래머가 저와 굉장히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아리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렵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고 그래서 약간 안 맞는다는 걸 느끼고 약간 방황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찾은 다른 꿈이 그때 2학년 때 2학년이 되면은 과학을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을 배우다가 2학년 때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나눠서 배우게 되는데 네. 제가 그 중에 물리가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물리가 너무 재밌어서 3학년 때도 물리 2 수업을 들었고 그래서 계속 물리가 너무 재밌어서 현재 대학 원서를 다 물리학과로. 물리학과로? 그랬군요. 지연 학생. 저는 경영 쪽으로 진학하긴 했었지만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 쪽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랬군요. 둘을 접목할 수 있는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과가 경영학과랑 소프트웨어 학과로 나눠져 있어서 이 두 개를 넣었는데 이게 제 목표가 AI나 컴퓨터 코딩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로 회사를 차려가지고 세상을 바꾸자라는 마음으로 경영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를 지원했었습니다. 아유, 두 분 아주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오늘 학생들 보니까 우리 희수 학생, 지연 학생 다 10년, 20년 뒤에 진짜 세계적인 노벨 물리학자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세계적인 AI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아름다운 시기를 잘 건너가길 바래요. 저도 내년에 고3 되는 딸이 있다 보니까 자꾸 엄마 미소가 나오려 그래서 오늘 잘생기게 늙으신 김동연 후보님과 우리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또 이제 또 혹시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네, 미래의 주인공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